안녕하세요. 파락광천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시 그 종목이 앞으로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종목이 어떠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평선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을 우리 선생님들이 찾으신다면 그런 종목을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을 항상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 종목이 상승 출발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그런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패턴을 왜 찾아야 되는지,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먼저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모양은 우리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역배열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고가를 찍고 우하향하는 이런 역배열. 당연히 이런 역배열에서는 뭐 5일선, 11선, 21선 단기 이평선도 우하향할 테고, 또 뭐 60, 90, 120 이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도 우하향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종목을 이미 보유한 자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려는 자들 심리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위에서 매수했던 매수자들은 주가가 우하향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라고 매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 또한 주가가 이미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는 그런 매수 심리가 유발되기보다는 이 종목이 얼른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대기자들만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항상 매도를 하려고 지금 얼마만큼 적은 손실을 내고 매도를 할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부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고, 매수자들 또한 그런 물량을 받고 올려쳐야 주가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텐데, 역배열이기 때문에 시장 누구든지 이 매수자들 또한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인 종목은 절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들 간의 이런 심리 문제 때문에 역배열 종목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히 매수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난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그 주체들은 주가가 하락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렇죠? 공매도죠. 하락에 베팅하는 이런 공매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매도의 매도 제1원칙,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상승하는 주가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추세가 일었을 때 이런 눌림 부근, 그렇죠? 추세가 살아있는 부근에서 하락하는 이런 추세 저점에서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얻는 게 이제 추세 매매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이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가에서 하락했던 이 부위까지 공매도 입장에서 주가를 더 떨어져야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들이 공매도 물량을 늘리는 시점을 우리는 이 하락 추세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은 이런 추세대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평선, 저항 이평선을 만나는 지점에서도 이런 부위에서 공매도들이 물량을 아래로 더 내려 파는 그 수량을 늘리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으로 추세를 먹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마다 매수를 하듯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등하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이런 부위가 바로 공매도하는 물량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매수했을 시 매우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공매도 입장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이 저항선이 되는 부분,
또는 추세대가 저항선이 되는 부분, 이 부분들에서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트를 한번 반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차트인데 차트를 반전시키게 되면 이 부위가 공매도 입장에서는 수익을 주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반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반전을 시켰더니 공매도 입장에서 물량을 늘리는 이런 지점들이 결국 우리가 상승 종목을 매수했던 추세 매매의 저점 부위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역배열에 있는 이런 종목을 반전을 했던 모습을 봤더니 정확히 상승 추세를 이루어지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와 동일한 모습이 보여졌고, 이럴 때 공매도들은 이런 부위에서 공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서 주가 하락을 유발시키고 주가 하락함에 따라 수익을 계속 크게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 차트로 한번 돌려놓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배열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횡보하는 장,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이렇게 단기 바닥을 이루고 그리고 상승 턴하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 장기 이평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하락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1선 이렇게 저항 라인이 되겠죠. 뭐 21선도 저항 라인이 되는 부분이 단기 이평선도 이렇게 저항 라인이 되고, 또 우하향 역추세에서 상승할 시 각각의 이평선들 61선이 저항, 그렇죠, 저항이 되고 61선을 또 뚫어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91선이 또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91선을 저항으로 받고 그 다음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21선을 뚫고 또 올라와 주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361선이 저항.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가가 우하향 역추세 방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에는, 그렇죠, 단기 바닥을 만들고 상승 추세를 전환할 때에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장기 이평선들은 계속해서 우하향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5일선이나 21선은 그 기간만 지나갔고 주가가 그 기간 동안만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한다면은 짧은 이평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로 돌리기가 쉽지만은, 이런 61선, 91선, 121선, 뭐 241선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은 계속해서 우하향을 이루게 되고, 그런 중장기 이평선들이 결국 계속해서 저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평선 자체가 그 이평 기간 동안 122평선이면 120일 동안 그 매매를 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1선이 우하향을 한다? 그러면 120일 동안에 매매했던 사람들, 신규 매수자들은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이런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주가가 상승할 시 그 라인이, 그 이평선이 계속해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라인이 91선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되고 있다는, 61선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라인들을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힘이 좋아서 이렇게 각각의 이평선들을 그냥 큰 틀로 갭상승으로 뚫어주고 다시 뭐 121선이 저항선이 돼서 조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을 241선 저항선이 됐고 또 한번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541선, 481선을 다시 저항선을 받았지만 또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최종 여기가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기 이평선에서 541선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차트에 이렇게 12가지 이평선을 설정해 놓습니다. 참 많이 설정해 놨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이평선들이 이렇게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가를 이런 횡보 구간에서 단기 바닥에서
매수를 하였다. 그렇죠? 상승하는 모습을 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 매수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위에 바로 61선이 저항선이 됐겠구나. 이 61선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분봉으로 봤을 때 멈춘 현상이 일어나고 재차 하락할 때에는 61선이 저항 이평선이 돼서 이 종목이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일선부터 541선까지 이렇게 12개의 이평선을 설정을 해갖고 각각의 이평선들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항상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많은 5일선이라는 단기 이평선부터 54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까지 이 부위를 모두 뚫어준 부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영상의 제목, 채널의 제목, 영상 제목에 산전수전 다 겪은 종목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깔아놓은 지점, 그렇죠? 이 지점이 이 종목이 하락부터 횡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산전수전을 다 거치고 이제 이 종목이 상승으로 턴을 한다면 매우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유사한 모습 모든 장단기 이평선을 아래로 깔아두고 전고점을 넘고 이제는 재차 상승하는 모습, 물론 21선까지 이 종목이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개인이 아닌 이런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이평선을 아래로 깔고 있다. 하방보다는 상방의 모습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상승했던 그 부위가 바로 2017년 1월 초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하락하고 바닥에서 모든 장기 이평선들 위에 있는 것을 서서히 다 저항받고 떨어졌다. 조정받고 떨어졌다. 계속해서 다 뚫어주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장단기 이평선을 아래에 깔아두고 그리고 이 종목은 전고점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장단기 이평선 모든 이평선을 아래에 깔아두고 더 이상 이평선이 상단에 없는 지금 현재 이런 주가 위치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런 종목이 재차 21선까지 하락해서 상승을 하던 아니면 현재 전고점 부근 이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하던 여기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우하향 횡보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할 때마다 중장기 이평선 9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91선을 뚫고 재차 하락 이런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중장기 이평선들을 밀집시키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이평선들을 아래로 깔아버리는 이런 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고점 이 라인 부근에서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단기 이평선인 5일선부터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541선 물론 제가 차트에 제가 설정한 그 이평선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단기부터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뚫고 올라와서 그 부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이평선 자체만으로 저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저항 이평선들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참 많아서 상승하다 부딪히고 하락하고 부딪히고 하락했는데 이젠 그런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뚫고 올라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렇게 20일 이평을 눌림을 주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YN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평선들이 횡보를 통해서
박스권을 통해서 횡보를 통해서 다 밀집을 하였고, 그런 중장기 이평선 모든 이평선을 아래로 깔아두고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한 종목도 이 MC넥스라는 종목도 연초에 보면은 2019년 올해 초죠. 올해 초 보면은 1월 달에 지금 5일선부터 541선 제가 12가지 이평선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해 초 19년 1월 초에 이 폭입니다. 한 10% 내외에 10% 위아래 상승폭에 12가지 이평선이 모두 밀집하고 있습니다. 위던 아래던 사고 한번 칠 종목이 되겠죠.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하고 확산과 이런 수렴의 과정, 매집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확산 아니면 또 뭐 하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확산의 과정, 상승의 과정을 출발을 시킨다는 것은 이런 눌려있던, 모아있던 이 모든 이평선들의 에너지가 확산이 되는 거겠죠.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승의 이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모든 이평선이 밀집합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장기 횡보,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평선, 장단기 이평선이 다 모이고 그 다음 확산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부위를, 이런 종목을 바로 뭐 예상해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주는 추세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조금씩 뭐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이평선이 모인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시 그 장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평선들을 아래에 깔고 있다는 것, 그 이평선들을 모두 다 눌러놓고 상승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몸이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종목 검색할 시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한 모습을 이럴 때부터 보일 때부터 관심 종목에 항상 등록을 시켜놓고 상승을 할 시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를 할 시 분명히 좋은 모습, 그런 확률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 놓고 돌리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패턴 매매를 또 한번 해 보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 큰 수익, 제대로 잡았을 경우 단타 매매로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중박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갖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종목이 상승과 하락 이 방향성을 갖고 항상 움직이지만 그럴 경우 시간적인 기간 조정과 그런 상승과 하락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이평선들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종목들은 항상 상승 확률이, 그것도 좀 큰 폭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고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럴 때 매수할 수 있게 항상 종목을 봤다면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종목을 관찰해서 매매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이평선들의 모습, 밀집과 확산, 그리고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이평선들, 중장기 이평선들을 아래에 깔고 출발하는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외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중장기 이평선도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아래로 깔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런 모습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런 종목은 상당히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잘 다른 종목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이런 종목이 있으시 매매 대상으로 한번 꼭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